판매 관리입니다. 판매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먼저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얘기인데요. 세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길게 다루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가볍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세금을 연에 내게 되나요? 하는 정도를 따로 한번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세금 얘기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내지 않은 채로 개인으로 활동한다면 6개월 미만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개인으로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래 건수가 20건이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개인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업자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분류까지 나누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개인 판매하시다가 간이 과세자가 됐다가 일반 과세자가 됐다가 법인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판매자에서 바로 법인 사업자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걸 넘어가는 이유는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어쨌든 6개월 안에 많이 파셔서 사업자가 되는 것도 신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물건을 판매하고 나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네이버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져갑니다. 세 번째, 국가에서 종합소득세를 가져갑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세금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네이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만 볼게요. 요 그림 익숙하시죠? 온라인 마켓별 수수료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요 위에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 3% 또는 5%를 뗄 때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약 5.8%의 수수료를 네이버가 가져가고요. 나머지들을 저희가 취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누군가가 구매를 해주셨네요. 이건 고객 화면입니다. 고객이 10,000원을 주고 신발을 하나 사셨네요. 처음 우리 물건을 판매가 되면 우리 판매자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파셨군요. 하고 들어가 볼게요. 관리자 화면이 뜹니다. 관리자 화면에 순서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관리자 화면에 신규 주문이라는 화면을 보시면 숫자 1이 끄어져 있습니다. 팔렸다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거기 아랫단에 보시면 팔린 물건만큼 리스트가 떠요. 그 리스트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봤더니 어떤 분이 어떤 사이즈의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셨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빠져나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규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객은 주문을 하신 거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고객이 이런 주문을 하셨구나 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발주 확인이라고 합니다. 제 왼쪽 위에 탭이 보이시죠? 발주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물건은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뀝니다.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송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은 안 떠요. 고객 입장에서는 배송 준비라고 뜹니다. 주문을 하셨고요. 우리가 그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하는 게 발주 확인입니다. 발주 확인 완료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 내용은 PPT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PPT 화면을 같이 보면서 보는 게 좋아요. 또는 다음에 만들어질 OBS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발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건을 포장해서 내보내야죠. 그죠? 포장을 할게요. 포장을 했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나서 물건을 내보내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은 택배사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루에 하나 정도 나갈 거라면 계약을 안 하시고 혹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거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택배사의 단건으로 택배를 보내는 게 용이하실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택배로 보내기로 했고요. 어떤 택배사를 통해서 택배를 보낼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 송장 번호를 작성하게 되죠. 송장 번호는 잘 아실 거예요. 배송 추적이라고 하시죠. 그 제품이 나에게 언제 오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이 이 송장 번호입니다. 송장 번호를 쳐넣으시면 내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장 번호가 중요합니다. 송장 번호를 기입해 넣으셔야 그제서야 물건이 발송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송장을 넣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요, 요 아래쪽 송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수기로 작성하는 거죠. 위쪽은 프린터로 되는 건데요. 고맙게도요, 택배사 계약을 하시고 나면 택배사에서 프린터와 용지를 다 줍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받으려면 그래도 하루에 택배가 몇 건 정도는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겠죠. 수기로 처음에는 쓸게요. 저도 이거 몇 달간 수기로 썼어요. 그렇게 택배를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발송 방법에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가끔
거기 같은 지역 아닌가요? 퀵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제가 거기 지나가는 길인데 제가 가서 바로 받을게요 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는 택배 발송이 아니라 직접 배송으로 바꿔주셔야죠.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시면 돼요. 발송 지연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발송해야 하는데 못 보냈어요. 내일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요. 아마 일주일 동안 못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집에 상이 났다거나 아니면 제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하자면 이 제품은 주문을 받은 이후부터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열흘이 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소요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네이버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작 상품이라서요, 열흘 걸려요. 열흘 후에 물건이 나갈게요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배송 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요. 페널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결국 페널티를 먹다 나중에는 판매를 못하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페널티 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린 좀 며칠간 늦을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는 확실히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배송 지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저 왼쪽 위에 탭에서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고객이 미안한데요, 취소 좀 해주세요. 고객이 직접 취소하셔도 됩니다. 근데 구매는 하실 수 있으나 취소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취소 좀 해줘요 라고 하면 여기 발송관리에서 판매 취소를 누르시면 저희가 고객의 주문을 취소를 직접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배송 중 보이시죠? 신규 주문 확인을 했고요, 발주 확인을 했어요, 발송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제 배송이 물건이 나가기 시작했죠. 배송 중이라고 떠있네요. 고객이 받으시면 이게 배송 완료라고 뜰 거예요. 송장을 잘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포장을 다 해서 송장을 붙였어요. 물건이 나가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송장번호 잘못 적었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배송 현황 관리에 가시면요, 송장을 수정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송장을 수정할 수 있어요. 택배사도 바꿀 수 있고요, 송장 번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물건이 갔다가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보내고 나서 잘못 보냈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거나 고객이 이거 물건 잘못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고객은 부지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반품 받고 새 물건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저희가 반품 신청을 해야 되겠죠. 반품 신청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기 우체국 택배 보이세요? 네이버와 지정 계약되어 있는 택배사는 우체국입니다. 우리가 반품 신청합니다 하면 우체국이 알아서 가서 반품 받아옵니다. 교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체국이 알아서 가서 교환해주고 받아오고 할 거예요. 네이버와의 공식 거래처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로젠 택배라든가 다른 택배사를 쓰더라도 이런 반송 관련해서는 우체국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판매 관리입니다. 정상 관리입니다.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받으셔야죠. 돈은 언제 받을까요? 물건을 팔고 통상적으로 8일 후에 돈을 받습니다. 왜 8일이냐? 오늘 물건을 보냈어요. 고객이 내일 받았어요. 내일 받은 고객이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하고 구매 확정을 탁 눌러주시면 그 다음날 정산이 됩니다. 그럼 3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고객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고객들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구매 확정 잘 누르세요? 잘 안 누르시죠? 그래서 구매 확정을 안 누르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날 정산이 돼서 들어오죠. 약 8일이 소요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세법 얘기인데요, 알고 계세요?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때문에도 그렇고 총소득세 때문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고 하는데요, 개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돈을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받으세요.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하실 때 세금 계산서의 개념을 익히시게 될 거고요. 다른 시간에 간단한 세금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화면에 뜰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돈 드릴게요. 얼른 예스 하겠죠? 예스 했습니다. 예스 하고 관리자 화면에 들어왔더니 드디어 구매 확정 한 건이 뜹니다. 그 밑에 금액이 보이네요. 10,000원에 팔았는데 9,835원을 받게 됩니다. 뭐였나요?
수수료를 빼고 정산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정산해 준다네요. 땡큐죠. 들어가 볼까요? 요게 오늘 정산된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언제 들어오는지가 자세히 보여요. 저기 탭을 보면요, 이게 지금 건이 몇 개 없어서 그런데요, 하루하루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한 건 보여줄 수도 있고요, 총 내가 수수료를 얼마 제하고 돈을 받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구경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역을 볼 건데요. 왜 내역을 보느냐? 충전 관리 보이시죠? 정산 관리에 충전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라면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이라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판매자라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에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금 신청을 누르셔야 그게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제일 우측에 출금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출금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체크하시고, 이건 만약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제가 아마 설명을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똥차게 찾아내실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요. 체크해서 드디어 돈이 들어온다니요. 실제로 우리 통장에서 캡처했던 모양인데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산입니다. 문의 및 답변입니다. CS라고 나오고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이긴 한데요. 실제로 쓰이는 말은 이번에 CS 들어왔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요. 고객이 단순히 문의를 하시거나요, 또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역으로 고객님 만족하셨어요 라고 해피콜을 하거나, 이런 고객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C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CS의 가벼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OBS에서 고객이 문의하는 것과 받는 걸 그대로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의가 들어왔느냐 보더니 어떤 배송에 관련된 문의를 한다네요. 클릭해보시면 그 문의 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클릭, 우리가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네, 택배로 갑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내용은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고객의 질문과 어떤 나의 대답이 다른 고객에게 샘플링이 됩니다. 다른 고객이 이 질문과 답변을 보고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고객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게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는 단순히 문의였잖아요. 이건 Q&A 쪽에 달리는 거고요, 이거는 리뷰에 달릴 거예요. 상품평과 답변입니다. 리뷰를 뜻하죠. 아까 전에 CS는 Q&A고요, 지금은 리뷰를 뜻합니다. 리뷰 관리에 가보시면 리뷰가 다 검색이 될 거예요. 그냥 검색 누르시면 돼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녹색 버튼들은 그대로 두신 채로 검색 누르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요. 들어가 보면 아, 리뷰가 몇 개 들어와 있네요. 그죠? 우리는 한 개 팔았으니까 리뷰가 한 개겠죠? 그 리뷰를 눌러볼게요. 그럼 고객이 좋아요, 만족해요, 어땠어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객에게 편지 쓴다 또는 쪽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고객에게 답변을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달고 나면 드디어 우리 리뷰에 댓글이 달리고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주문하게 되나요? 모델명만 보고 사시나요? 대문 화면도 보시죠. 제목이 잘 적혀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제목이 적혀 있는가, 들어갔을 때 사진이 정말 내가 매력적인가,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리뷰와 Q&A를 봅니다. 리뷰가 1000개, 10,000개가 달렸어요. 아, 이 물건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샀구나 하고 따라 사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 관리를 충실히 해주셔야 돼요. 정상은 아닌데요, 리뷰 같은 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뷰를 중요하게 관리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과 판매와 정산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까지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에 제작되는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구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PPT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